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입니다. 자, 최근 시장 상황 한쪽에서는 수익률 잔치가 터져나가고 있고 한쪽은 뭐랄까요, 지금 손가락을 빨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장세의 흐름을 역차별화 장세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강조드리지만은요. 지금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이 어느 쪽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진행됐던 1차 유동성 랠리의 추억을 버리세요. 그래야지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근에 저는 우리 나라 증시를 유동성 1국면과 2국면이라는 큰 트렌드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었죠. 8월 중순 이전까지, 정확하게 8월 14일 이전까지를 유동성 1국면이라고 말씀드렸고 8월 14일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을 유동성 2국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 1국면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급등의 추억, 대박의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컨대 코로나19와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들이 방방방 날아다니고 5G,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 IT 소부장 주식들이 또 방방방방 날아다니고 그래서 사실은 유동성 1국면까지 사실 어디 가서 10% 20% 수익 났다 명함도 내밀지 못했었습니다. 그죠? 불과 몇 개월 전에. 근데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최근 장세에서는요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 그리고 매일 날선 시황을 통해서는 최근에 추적해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유동성 2국면 하에서 지난 9월 달부터죠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차 화철 금융을 주목해라. 최근 들어와서 이제 가치주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김석철 전문가 이야기를 띄엄띄엄 듣지 말고 좀 연결해서 들으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상반기에는 제가 삼성 SDI 그다음에 LG화학을 필두라는 종목들을 탑픽으로 정해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LG 이노텍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LG전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9월 달 구간 속에서는 얘네들은 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랠리 2차 국면 속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주는 뭐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포스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선 시황에서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KB금융, 하나금융, 지주, HMM, 얘네만 봐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결국 거기서 수익이 터지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바뀐 흐름을 빨리 인식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익률 장세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장세의 변화 그리고 이 장세의 흐름 속에서 수익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뭘 사면은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심플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오늘 시장 상황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플해요. 어렵게 보지 마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참고서 많이 가지고 다니고 책 많이 갖고 다니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핵심 요약본만 가지고서 그것만 달달달 외우면은 성적 잘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장세의 큰 컨셉은 뭐냐? 유동성 2국면 속에서의 역차별 랠리가 진행 중에 있다. 이게 컨셉이에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차트를 놓고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맨날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이 변한 게 뭐 있어요? 큰 트렌드는 똑같아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흐름들이 큰 트렌드 하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그 최근 장세를 설명을 드릴 때 좀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최근 장세를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복기를 하잔 말이에요. 복기를 해보면은 최근 장세 흐름을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은 8월 달이죠. 이 8월 달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 8월 달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죠? 8월 14일 이전에는 이게 고점이었는데 지금 고점 돌파해 갖고서 이게 없어졌네요. 8월 이전의 국면을 유동성 1국면 그죠?
1. 그다음에 이 이후의 국면을 유동성 2국면이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그 트렌드 하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은 뭐냐? 유동성 2국면 하에서 역차별 랠리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차별 랠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동성 1국면 하에서는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들이 전체적인 수익률에 어떤 우위를 점했어요. 물론 뭐 일부 가치주들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성장주들의 흐름이 유동성 1국면에서는 상대적인 차별화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수익률 우위를 점했어요. 여기서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뭐였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가치주들, 철강, 그죠? 조선, 해운, 금융, 그죠? 화학 가장 대표적인 게 걔네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유동성 1국면 속에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유동성 2국면으로 진입되는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그 시세들이 랠리를 펼치는 흐름. 그러면 역차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업종과 섹터가 강하게 형성되는 반면에 이 국면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은 뭐예요? 쉬죠. 오히려 더 빠지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약바이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 제가 모두의 지난 유동성 1국면의 추억을 빨리 잊어라.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유동성 1국면 하에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중소형주들이 엄청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한 고점에서 한 20-30% 빠지잖아요. 이거 사야 된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은 못 가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모두의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바뀐 패러다임에 빨리 순응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 흐름 속에서 도태되지 않을 핵심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 흐름에 누가 철저하게 순응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는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 흐름이 오늘도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유동성 1국면과 2국면은 뭐가 다르느냐? 예. 유동성 1국면과 2국면이 다른 점을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잔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이제 날선 시황에서도 그 장중에 진행하는 날선 시황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유동성 1국면에서의 그 시장의 흐름을 끌었던 주체자가 누구예요? 개인이죠, 그죠? 개인을 위한 개인의 장세가 연출됐었죠. 매일 이제 우리가 그 추적해 들어가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사면은 올라가고 팔면은 떨어지고 그러면서 개인 투자가들 중심의 시세들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1국면에서는 뭐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성장주와 그죠? 성장주 그다음에 기술주 예. 이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유동성 1국면 속에서의 핵심주였어요. 그죠? 그리고 뭐냐면은 1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탄력이 더 강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1국면에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더 강했던 흐름이었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돼요. 1국면 하에서는. 자,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2국면에서는 최근의 시장의 이제 가장 핵심이 뭐예요? 개인 투자가들의 흐름이 이제는 시장의 주도권을 뺏겼죠. 이제는 동학개미 운동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면은 뭐 미스터 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하고 무슨 투신, 그죠? 투자금융회사 주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성장주 개념의 종목들, 성장주 기술주 개념의 종목들이 이제는 뭐예요? 가치주, 그 다음에 소비주 이런 쪽으로 특히 가치주 쪽으로 포인트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송을 귀 담아 들으셨던 분들은 분명히 지지난달 국면 속에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화학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표면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세의 컨셉은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중소형주 중심의 흐름에서 지금 뭐예요? 대형주 장세예요. 당연한 거예요.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아니라 지금 대형주 중심의 장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뭐예요? 코스닥보다는 지금은 거래소 중심의 장세 흐름. 이게 뭐냐면 시장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빨리 이거를 눈치채셔야 돼요. 이거 눈치 못 채시면은요, 시장에서 소외됩니다.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한쪽에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이, 니네 올라가 봤자 이제 급등 과열이야. 코스닥에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들 많이 빠지니까, 얘네들 이제 빠졌으니까 여기다가 저기 배팅을 해야지. 아직은 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세에 순응하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이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는, 이 흐름에 집중하셔야지 지금은 수익률 게임에 동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거지도 말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약간 표현이 좀 어긋날 수가 있을 텐데, 거지도 부잣집이라든지 뭡니까 돈이 많은 데서 놀아야지 뭐라도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고집부으면서 뭡니까? 예? 재물이 없고 뭡니까? 좀 가난한 동네에서 백날 있어봐야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포인트를 집중하고 거기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최소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컨셉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른바 신핵심주라는 얘기는 유동성 일국면에서 나타났던 종목들의 흐름과는 다르게 지금은 뭐예요? 전기전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시세를 주도하는 종목이라는 얘기는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결국은 계속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종목들이 핵심주 아닙니까? 주도주 아닙니까? 그죠? 그런 종목들의 면면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여러분들 매일 올라가죠? 막 주가 바뀔 때마다 올라가죠. 제가 이 종목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2차 랠리를 예고를 해드렸던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9월달 이때요. 20만 원 했던 주식이 지금 27만 원, 28만 원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40%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대형주가. 예? 이거 느끼셔야 된다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은 신핵심 대형주,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차별화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거. 이게 핵심 컨셉이다. 오늘도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화이자와 관련된 흐름이라기보다는 이게 전체적인 시세 변화의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얘네들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소외받고 엄청나게 왕따를 당했던 주식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이익국면에 진입되자 돈은 많은데 이게 돈이 배팅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 배팅이 들어가겠습니까? 한번 먹다 남은 거 썩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배팅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싱싱한 쪽으로 배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핵심 포인트가 된다. 거기에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유동성 1국면과 2국면을 나눠드렸던 시점이 8월 중순 이후죠. 그러면 8월 중순 이후의 흐름 속에서 튀어나가는 종목들이 뭐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이 종목이 뭐냐면은 롯데케미칼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종합주가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8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유동성 2국면에서 쉬는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조정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발동이 걸린 종목들이 뭐예요? 보시면은 보세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요. 지금 보시면은 8월 중순 잠깐만요. 8월 중순이 이때 8월 중순부터 얘는 바닥 찍고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가격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때 가격대가 16만 원, 17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전망과 예측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세 컨셉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주도주를 잡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16만 원에서 지금 보세요.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8월 중순입니다.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찌글찌글 했는데 얘는 올라가면서 최근에 거래소 지수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얘네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단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이건 지금 대한유화예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대한유화도 지금 보시면은 롯데케미칼과 마찬가지로 8월 중순 때 시장에서 완전히 왕따당했던 주식이에요. 이 주식이 보시면은 그죠? 종합주가지수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시세들은 터졌는데 얘는 뭐예요? 2, 3, 4, 5, 6, 7, 8월 달까지 뭡니까? 왕따당했던 주식인데 그 주식이 8월 달 이후부터 뭡니까? 유동성 이국면으로 진입되게 되자 그 이후에 뭐예요? 시세가 10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얼마였어요? 더블 나왔어요, 지금요. 거기에 보세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세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저 시세가 똑같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뭡니까? 화학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름들이 철강주 쪽에서 약간 매기가 이동이 되면서 철강주 같은 경우도 포스코 같은 경우 8월 30일 날 그죠? 저점 찍고 난 다음에 그때 18만 원, 19만 원 했던 주식이 지금 뭐예요? 24만 원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최근에 이제 같이 가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역차별화 랠리가 점차 확산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제 화학에서 좀 꿈을 키웠다가 이게 철강으로 넘어가면서 최근에 이제 뭡니까? 그 금융 쪽으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최근에는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이제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애들이거든 전부 다. 걔네들이 움직이는데 흐름을 보면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세요. 이제 얘는 좀 후발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랬던 애들이 터지니까 시세들이 최근에 뭐예요? 단기적으로 한 20, 30%.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그다음에 뭐예요? HMM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의 경우가 전부 다 보시면은 7, 8월 달까지 완전히 소외받았던 애들인데 걔네들이 시세가 터지니까 결국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재료가 있다, 어떤 테마가 있다. 근데 그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놓고 기다려 보면은 3, 40% 수익 그냥 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루하루 시장 흐름에다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뭐 기업 경기 동향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근데 전부 다 어디에 기인하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결국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밸류에이션. 시장의 흐름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풍부한데 유동성 일국면에서는 뭡니까? 이제 가장 눈에 보이는 성장주 기술주들 이런 것들을 좀 올렸어요. 근데 쉬었어요. 8월 이후에.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이 유동성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쉬었던 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 거기에는 여러분 뭐 화이자와 관련된 뭐 뉴스 아니면 향후 경기에 대한 뉴스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 시세를 위한 하나의 거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시장의 흐름, 시세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팩트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일국면에서의 어떤 차별화 랠리가 결국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유동성 1국면에서 올라갔던 그 밸류에이션이 유동성 2국면의 이제 흐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시세 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체적인 시장의 컨셉이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제 비교 차트예요. 업종별 비교 차트예요. 비교 차트인데 자 보세요. 가장 강하게 올해 상반기 흐름 속에서 가장 강하게 튀었던 섹터가 뭐예요? 단연코 제약바이오 섹터죠. 그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보세요. 8월 국면에서 8월 중순이죠. 8월 중순 국면에서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조정 들어왔던 흐름들. 이 흐름들이 결국은 뭐예요? 제약주에서 조정이 들어온 거고. 근데 자 보세요. 최근에 힘 있는 애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장 밑에 있는 애가 금융업종이에요. 이게 금융업종이고 그 다음에 있는 업종이 뭡니까? 철강 금속업종이고 그 다음에 운수장비업종이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번에 반등 파동에서 가장 먼저 올라갔던 업종이 화학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얘네들하고 이 종목군들하고 그리고 전기전자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빨간 게 전기전자거든요. 전기전자가 올라가는 그런 대비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밑에 숨죽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밸류에이션의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사실
어떤 본격적인 실적 장세라든지 이런 게 아니야.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란 말이에요. 제가 유동성 1국면, 2국면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저변은 유동성 랠리다. 거기에서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애들이 지금 고개를 쳐들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 부분들. 이게 현 장세의 흐름이다. 그래서 성장주와 기술주에서 지금은 가치주 쪽으로, 그다음에 소비 유통 쪽으로, 왜? 상대적으로 그들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갭을 메우는 거예요. 지금요. 일정 정도. 그게 최근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될 시세의 컨셉이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전차, 화철, 금융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번 주 초반에 뭐 화이자와 관련돼서 이제 언택트 종목군들이 이제 뭡니까 막 움직였다가 지금은 이제 뭡니까 뭐 항공주라든지 그 다음에 물론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개별적인 종목의 재료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그림화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소외 업종 쪽으로 이게 순환 확산되는 거죠. 이전에는 전차, 화철 금융이었다라면은 이번 주 흐름에서는 특히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유주 쪽에서 SOE라든지 여행주라든지. 근데 여러분들 이들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전부 다 사실은요 시세들이 말이에요 대부분 지금 그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뭐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 중에서 하나 우리가 꼽아보자면 이제 가령 SOE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말입니다. 보시면은 전부 다 보세요.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이게 뭐냐? 시세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바닥에서 쉬고 있는 종목들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사실은 뭐 머리 아프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지금은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저 상대적으로는 뭐예요? 대형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상대적으로 뭐예요? 중소형주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형 기술주, 그 다음에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시세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오늘도 보면은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비율이 60%까지 다다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어제 오늘 지금 상승 종목 비율이 40%대예요. 이게 뭐냐면은 중소형주들의 탄력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완연하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시장의 어떤 그 흐름 패러다임은 지금 대형주 그 다음에 가치주 그리고 거래소 중심의 어떤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한 번씩 반등이 들어오거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먹어야 될 것은 기술적 반등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세의 흐름에 기반한 시대를 먹자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략은 심플해요. 지금 여러분. 유동성 2국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저는 갈 자리가 한참 남았다고 봅니다.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지난 유동성 1국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편 상식적인 부분을 가지고서는 유동성 장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유동성 장세는 돈으로 갖다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요. 대형주 섹터, 그러니까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대형주들의 흐름, 그 흐름에 집중하는데 가장 핵심은 유동성 2국면이 지금 수익률 파티가 이건 과열이 아니라 수익률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2국면의 수익률 파티에 집중하는 감각 이게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압축을 하자. 어떻게? 핵심 섹터가 뭐냐? 핵심 섹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철강, 금융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약간 후발주로 가세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통, 소비, 내수, 그다음에 항공 이런 종목들이 됩니다. 정유까지 그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산다고 하면 조금씩 사 모으는 전략도 가능하다. 지금 자리는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후발 핵심주 배팅 이후에 여러분께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제가 날선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섹터 내의 탑픽에 집중을 하세요. 가령 화학주면은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만 보고 걔네들이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말고 좀 눌림목 들어오면 사고 그렇다고 해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가 약간 올라간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그 화학주를 사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샀으면 또 끄고 나가고 지금은 화학주는 그렇고 철강주는 그런 뭐예요? 포스코고 그다음에 해운주는 HMM이고 은행주는 하나금융, KB금융이고 걔네들 쪽에서만 계속해서 집중을 하란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전략을. 그래서 그 핵심주가 이제 나가는 자리에서 안 사지만 지난주에 제가 눌림목 공장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핵심주에 눌림목 공략에 집중하고 전체적인 패러다임은 괜히 쓸데없이 중소형주 기술적 반등의 흐름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전체적인 큰 컨셉에 집중하면서 유동성 이익국면의 파티에 집중하라로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대응 전략은 또 매일매일 진행하는 김석신의 날선시황 10시 10분에 하죠.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여기서 손가락 빠지지 말고요. 이 핵심 흐름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